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큰 것이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미친 존재감이란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돈 쓸어 담는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카타르까지 중동의 3대 어떤 부자 국가죠. 뭐 이들은 그냥 기름 생산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라들이 가보면 뭐 아랍에미리트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들이.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중동의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있죠. 자, 근데 이번에 이 부자 중동 국가들을 방문하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어떤 규모로 경제 사절단이 꾸려졌냐면요. 저 위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했죠. Over 60 CEOs Executive라고 합니다. 거의 한 60명에 가까운 CEO들과 중역들이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의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이 CEO들이 방문했는데요. 자, 이렇게 사이즈, 이 정도 가는 건 저도 정말 보기 드물게 최근에 바이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 방문할 때 이렇게 많은 경제 CEO들이 가는 걸 좀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도 투자하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하여라고 보세요. 자, the president tried to capitalize on a wave of enthusiasm arou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region이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프레지던이 지금 소위 열기가 가득한데 어디 부분에 열기가 가장 가득합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거예요. 특히 이 중동 지역에 지금 이 인공지능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사우디가 이 빈살만이 한국도 방문해서 자신들의 네옴시티를 구축할 건데 와서 한국 기업들 도와라. 니네들이 좀 쏟아붓고 뭐 좀 지어달라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빈살만이 한국 방문했을 때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도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뭐 사진도 대충 보긴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빈살만에게 인사하면서 깎듯이 뭐 우리가 여기서 돈 좀 벌어볼까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이 다 그 앞에 모인 걸 내가 봤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 네옴시티 안에도요,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해서 굉장히 최첨단 도시를 꾸리겠다라는 거, 이게 보관이었거든. 근데 이제 중간에 막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가고, 금리도 높아지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은 이제, 이 쉬엄쉬엄 뭔가 좀 이 움직임들이 좀 더뎌지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중동 지역에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인공지능에 관련된 미국이 사실 인공지능의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그 베셋 장관이 있죠.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래에 결국은 패권은 인공지능. 우리 미국이 지고 가야 될 게 이 인공지능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결국 인공지능은 미국이 주도해 나가야 된다. 국가 어떤 안보 산업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중국도 계속 뭐 인공지능에서 따라잡으려고 하고 미국에 쫓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따돌리겠다는 건데 중국보다는 이런 중동 시장, 돈 많은 중동 시장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들이 이쪽으로 시장을 뚫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 편에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대동한 핵심적인 인공지능 관련된 인물은요, 맨 위에, 트럼프 머리 위에, 수직으로 위에가 젠슨 황이 있습니다. 자, 젠슨 황이 바로 엔비디아 CEO 아니겠습니까? 현재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 칩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사우디로부터의 계약, 또 뭐, 지금 이 중동 국가들로부터 뭐, 겉으로 안 나온 계약까지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미래에 칩을 공급하는 걸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엔비디아가요, 이 중국에서 뭔가 좀 막힌 것을 트럼프가
중동으로 뚫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젠슨 이번에 그 젠슨항도 그렇고 이 중동에서 거래 막 성사되고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실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랐거든요. 뭐 거의 140불대를 거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모습 보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뭐 전고점 뚫는 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중반기 하반기 넘어가고 금리까지 내리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고점이 뭡니까? 뭐 더 뚫죠. 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오서 일자로 내려오면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있죠. 머스크가 맨 아래쪽에 트럼프 발 밑에 있습니다. 뭐 이 그림이 사실은 트럼프 머리 위에 머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그림을 이제 짜기 때문에 발 밑에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 또 인공지능과 테슬라, 뭐 스페이스X까지 다 커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위에 왼쪽 편에 샘 알트만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제 챗 GPT로 인해서 이 또 라지 랭귀지 모델 이쪽으로 심는 뭐 지금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의 3인방 다 간 거예요. 미국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대가 바로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샘 알트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곳에 갔다는 건요.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이 중동 지역을 패권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을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를 갈 때도요. 아마 이들이 다 대동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계약을 또 성사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트럼프는요. 이 인공지능의 열기를 중동 지역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 거래를 따고 계약을 따오면 결국은 그게 미국 국부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예 작정하고 돈을 긁어 모으겠다는 건데 바로 이쪽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그 경제 쪽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제 쪽도 레리 핑크랄지 레이 달리오랄지 그다음에 시티그룹의 CEO랄지 이런 경제 쪽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파이낸셜 쪽도 같이 쓸어 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잉사 같은 회사들 있죠. 보잉이랄지 이런 회사들이 또 락히드 마틴 이런 무기 뭐 이런 쪽이거든요. 사우디가 무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니까 사실 이번에 전통 산업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그리고 전통의 금융 산업 이쪽이 뛰어들었다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쪽 중동 지역에서 사실 그 트럼프가 작정하고 돈을 쓸어 담아 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지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이제 그 관세 때리고 막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관세는 시간 지나면서 마무리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겠다? 그렇게 해서 또 미국에 와서 막 얘기하겠죠. 근데 확실히 어때요? 중동에서 거래들이 빵빵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죠.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 국부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걸 정말 잘하죠. 본인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감각적으로 타고나죠. 굉장히 이런 부분은 트럼프의 큰 장점입니다. 일기 때랑은 달라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돈은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번에 이 여행이 Opportunity to Re-emphasize the Influence of Elon Musk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 여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실 트럼프가 옆에 끼면서 빈살만에게 인사시켜주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뭐 그냥 뭐 간단히 이렇게 하는데 머스크는 앞에 셋이서 만나가지고 아우 정말 그냥 애지중지합니다. 그냥 애지중지요. 뭐 트럼프가 뭐 He's genius, you know, right? 이러면서 막 완전 뭐 그냥 계속 뭐 트럼프는요 머스크를 그냥 물고 빨고 그냥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너무 귀여운 아기처럼요 그냥. 근데 사실 그 뭐 머스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빈살만 더 잘 알죠. 옛날에도 머스크 만나고 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머스크랑 트럼프랑 이 빈살만 앞으로 뭐 테슬라 관련돼서 뭐 스페이스X랄지 이쪽 다 지금 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트럼프 관련돼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이 머스크의 존재감이 다시 각인됐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세일즈 외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연준의 이 제롬 파월 의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US may be entering a period of more frequent supply shocks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연준은 어떤 걸 주목하고 있냐면요. 주의 깊게 보고 있냐면은 혹시나 공급에 충격이 올까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의 충격이 여러 섹터에서 시차를 두고 좀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미국이 빠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요. 지금까지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전히 지금 좀 더 이전보다도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세 전쟁이 퍼뜨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이번에 관세 충격이 분명히 이제 한번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들, 어떤 섹션들이 지금 공급의 충격을 받을 것인가 아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급이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volatile inflation이라고 그러죠.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야, 빨리 내려 금리 이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제롬 파월이나 연준은 근데 대통령 당신이 지금 이렇게 그 관세 전쟁을 펼쳐가지고 언제 물가가 다시 뜰지 몰라. 자꾸 내리라고 하지 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켜보고 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more transparent communication practice from the central bank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더 자주 더 빈번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transparent communication입니다. 시장과 그리고 언론과 우리 연준 사이에 더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투명한 대화가요. 지금까지 금융위기가 터질 뻔한 것도 다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준 의장이 굉장히 투명하게 다 얘기했어요. 사실 이전에 막 터질 때 보면요. 금융위기 터질 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고 시시하다가 망가진 거예요. 다들 그냥 투명한 게 없어요. 이중 계약 써버리고 뭐 그냥 강아지 이름으로도 뭐 집을 한 채 살 수도 있고 막 엉망이었거든요. 신용카드도 뭐 그냥 막 뽑아주고 이러니까 그냥 신용 체크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하고 막 집도 몇 채씩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다 갑자기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막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때 투명하지 못했어요. 다 뒤에 이 막 정말 under the table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흑암의 세계에서 뭐 금원 거래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몇 중으로 되니까. 그거 터져버리면요. 어디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하게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명하단 말은요. 사람들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물 속에서 뻔히 보이면요. 물이 흐릿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저기서 상어가 오는지 고래가 오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물이 투명하면 저기서 위험한 물건이 혹은 위험한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안 오고 있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롬 파월이 굉장히 솔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니까 시장들이나 기업들이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막 무너지고 폭망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데나이브스가 등판했습니다. 데나이브스가 인터뷰에서요, 지금 그 아이폰에 관련된 거, 이 아이폰이 지금 그 중국에서 만들 것이냐, 미국에서 만들 것이냐, 인도에서 만들 것이냐 할 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인도에서 전 세계 물량의 25% 정도 생산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면서 팀 쿡하고 I have a trouble with them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I have a problem with them이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은 인도에서 공장 세우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언론들에서 토론이 많이 일어났죠. 학자들끼리 나와서. 근데 대부분이요. 뭘 얘기했냐면은 트럼프의 마음은 알지만 근데 여기 데나이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iPhone needs to be made in China라고 합니다.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 필요가 있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이 무역 전쟁 때문에 힘드니까 인도에서 만든다. 그것까지도 당연히 오케이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든 차이나든 여기는 되지만 근데 뭐라고 합니까? They can never really be made in the US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서 좀 만들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아이폰 만들려고 했더니 그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구조상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이폰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조가 되어지는지는 트럼프는 부동산만 했잖아요. 부동산은 사실 그냥 뭐 그게 이런 물건을 제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감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냥 그 블러핑으로 하고 뭐 겁을 주고 중국의 경고 차원을 하면 되겠지만 트럼프는 진짜 진심인 거예요. 이번에도 봐보세요. 인도에 아이폰을 짓겠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이제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나 그거 마음에 안 싫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요, 그 아이폰 이런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 아니면 중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프라이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만든다? 이건요, 수요가 다 파괴될 거라는 거죠. 왜냐, 가격이 진짜 뛰거든요. 2,000불까지 뜁니다. 1,000불 게 2,000불씩 뛸 수 있고, 뭐 꽤 많이 뛰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요가 확 줄어요. 미국에는 삼성 아니면 아이폰이거든요. 사람들이 비싸가지고 삼성으로 다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런 거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만들 걸 계획한다면요. 앞으로 4년에서 5년은 더 걸린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맨 파란색으로 아래쪽에 보면 even build 10% of that in the US.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10% 규모, 전 세계 물량에서 10% 정도만 미국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앞으로 4, 5년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저 프라이스 포인트가 맞으려면 그렇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자꾸 트럼프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적인 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스캇 베세는 이런 현실성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관세가 누그러지고 했던 건요. 다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야 미국에서 지어 관세 때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업 망하라는 소리예요. 세계 1위 기업인 이 애플을 왜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둡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한다 그러면 차라리 인도에 그냥 공장하게 놔두는 게 낫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자, 아무튼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흐름, 전체 흐름들이 잘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오늘 그 구글의 CEO죠, 이 선달 피차이가 오늘 중요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인터뷰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그런 전반적인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자, 이 사회자가, 왼쪽에 있는 사회자가 지금 competitor, 즉 경쟁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뭐 특히 이제 그 검색에 있어서는 구글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 다들 검색도 생성형 AI나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챗GPT랄지 그록이랄지 뭐 지금 그런 쪽으로 실제로 설치가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글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전부 다 이 챗GPT나 그록이나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 구글도 그걸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본인들의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이제 백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오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설치 쪽에서는 지금 이쪽 경쟁자가 있죠. 그래서 구글이 이거 이제 달려가지 못하면요, 구글도 어찌 보면 양날개를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지금 설치 쪽인데 이게 챗GPT하고 소위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패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 염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웨이모가 지금 독보적인 것 같지만 결국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건요,
지난번에도 나와가지고 이 썬달 피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앞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아니 CEO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월등히 앞서 있다 이 영역에 인공지능에 이 자율주행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정작 투자들은 그걸 안 믿어요. 투자들은 웨이모가 더 낫다고 그러고 이런 바보 같은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이 썬달 피차이가 구글 CEO가 지금 웨이모의 한계성도 잘 알고 있고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 이거는 월등히 앞서 있다는 거 인정했는데 자꾸만 CEO가 인정하는데도 이상한 다른 사람들이 뭐 애널리스트가 뭐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을 노릇이죠. 자, 그런데 오늘요.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구글이 어떻게 나가고 있냐 이런 얘기하는 중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오늘 또 썬다이 피차이가 또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크레딧을 또 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머스크가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spent time with Elon 2 weeks ago. 2주 전에 일론과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일론과 시간을 보냈고 뭐 자주 이렇게 시간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하고 또 썬달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his ability to will future technology into existence라고 합니다. It's just unparalleled라고 합니다. 와, 이건 뭐 극찬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머스크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머스크의 넘사벽의 능력은 뭐냐? 미래의 기술을 오늘로 이 실제화시키는 능력은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극찬.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His ability to will future technology into existe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것 같은 그 기술, 미래의 기술이 될 것 같은 것을 오늘날 현재로 갖고 오는, 즉 현재로 인바디먼트 시키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한다라는 거예요. 그 머스크의 존재감이라는 건 이건 사실 같은 CEO지만 이 썬달 피차이나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존에 있는 거 인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썬달 피차이도요 인도계지만 이 팀 쿡이나 마찬가지예요. 관리형 뭐 굉장히 좀 조용조용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이 소위 1세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이 구글의 현재 CEO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팀 쿡이. 그 관리형 사람들이라. 근데 지금 머스크가 이 소위 미래의 기술을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은 It's just unparalleled란 말은 정말 이거는 비교 불가고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글이라고 하는 전 세계 네로라고 하는 CEO가 머스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린다? 그럼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해서 이 구글의 CEO는요 완전히 그냥 한 수 접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Elon is a big part of AI progress라고 합니다. 일론은 AI 발전에 있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구글 CEO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뭐 AI는 뭐 샘 알트만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일론이 가장 이 AI 발전에서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Explains that better energy and power systems are needed to keep AI growing in the next 10 years라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더 나은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워 시스템, 이 전기 공급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AI를 발전시키는데 향후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AI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결국은 에너지 쪽이 더 좋아야 되고 파워 시스템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메가팩이랄지 파워랄지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머스크가.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 AI 성장에 독보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머스크가 거기에 지금 이 발전을 만들어내는 데서 뭐 압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의 CEO가 이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과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머스크의 미래의 기술을 현재로 만드는 능력, 그게 지금 이 자율주행 마찬가지잖아요. 자율주행은 미래에 상상만 하는 기술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우리로 가져오고 있는 거죠. 실제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상상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기차도 다들 뭐라고 하면 골프 카트만 얘기했다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정말 멋진 전기차를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같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썬다라고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미래의 기술을 현재화시키는 이 능력은요. 이거는 그냥 타의 추종을 불한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 테슬라 소식은요. 여러분, 이건 또 어마어마한 또 소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래쪽, 그 왼쪽 편에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보기 힘들겠죠. 다 모아 놓은 건데. 자, Free Cash Flow History of Pure EV Makers입니다. 자, 순수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이 회사들의 이 free cash flow입니다.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이 히스토리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순수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의 캐시 플로우를 싹 정리한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Free Cash Flow History of Pure EV Maker 중에 테슬라가요, remains the only pure EV makers with a cumulative positive free cash flow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왼쪽에 그래프도 나오지만 이 테슬라가 지금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이 캐시플로우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 팔아가지고요,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테슬라도 투자를 지금 뭐 공장을 막 크게 새로 짓는 부분에서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동차 공장은 아니어도 이미 저 위쪽에 기가 네바다 앞에 이미 큰 공장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미트럭 공장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텍사스에도 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전체 에너지 관련된 공장도 짓고 있고, 뭐 지금 이 배터리 관련된 거 짓고 있고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지금 현재 이 짓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용인데도 지금 캐시플로우가 테슬라가 정말 잘 나고 있는 거예요. 독보적입니다. 빨간색 선 열어 보십시오. 왼쪽 그래프에 빨간색이 바로 테슬라거든요. 독보적입니다. 그냥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 현금이.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번에 포드가 노란색으로 오른쪽에 보면요. 제가 Ford has become a number 2 most cash burning after Rivian replacing Lucid 들어갑니다. 와, 정말 창피한 것 같아요. 포드는 지금 이 루시드를 대체하면서요. 리비안이라는 회사 다음으로 가장 현금을 많이 태워버리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가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계속 현금이 타들어가고 계속 태우고 있는데, 근데 리비안 다음으로 원래 1등이 리비안, 2등이 루시드였거든요. 루시드는 이제 그 다음으로 밀리고 이 넘버 2가 이제 포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아래쪽 그래프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테슬라가 독보적이고 그냥 계속 캐시플로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주춤했는데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테슬라가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더 계속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도 나오겠다, 또 세미트럭도 나오겠다, 뭐 또 저렴한 자동차 나오겠다. 계속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워크호스가 있죠. 지금 뭐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뭐 페러데이도 아래쪽에 있죠, 커누도 있죠, 위스커도 있죠. 다 지금 파산 직전에 가고 있는 회사들이죠. 로터스도 있죠. 샤오펑도 보세요. 샤오펑도 여러분 테슬라 따라잡기 하고 있는데 아직도 플러스가 없어요.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샤오펑마저도 이래요. 중국에서 만든 회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 있는 회사들이 실제로 보면은 막 엄청난 부풀린, 그죠? 서류를 마치 조작한 듯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샤오펑마저도 마이너스에 있고, 그리고 많아요. 폴스타랄지 또 빈페스트랄지 베트남 회사 뭐 니오, 루시드, 아래쪽에 포드 뭐까지요, 리비안까지요. 전부 다 아래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이 플러스로 전환하기에는요,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머스크의 테슬라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해서 누적적으로 계속 돈을 쌓아간다.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은요. 아직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순수 전기차 만드는 회사 포드면 이게 지금 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서 끝이 보일까? 그게 제일 불확실하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답이 보일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소위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안 보여요. 테슬라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가서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이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 밑에 지금 마이너스인 저 모든 회사들이 CEO들이 확신을 못 해요. 근데 투자는 받아야 되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요. 몇 년 뒤에 될 거다 그러는데 몇 년 뒤가 계속 몇 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머스크처럼 아예 계산을 잡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 팔면 10,000불이 떨어진다, 20,000불이 떨어진다. 이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개발해서 가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예 체계적으로 다 그렇게 계산하고 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아예 간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틀거리를 다 바꿔버린 건.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 찍어내버리고. 찍어내야지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 새로운 혁신을 한 거예요. 자동차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테슬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요, 답이 없어요. 애초에 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간 게 아니라 지금 만드는 것부터 비싸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중에 정말 한두 개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테슬라만 독보적인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같이 뭔가 주변에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독보적이면서 주변에 이런 회사들이 좀 있어주면 서로가 또 좋은 거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캐시플로우를 보면요. 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고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이 좀 늦어졌죠. 그게 이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좀 큰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늦게 올렸습니다. 자,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뉴스TV였습니다.